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에서 하루나 한 달을 빼서 계약하는 관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 도둑질이라고 수차례 질타하며 시정을 지시했는데요. 현장에선 꼼수 계약이 여전합니다. 자, 전에 여러 차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된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주고 고용한다든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29일 일 시킨다든지, 정규직 안 시켜주려고 1년 11개월 만에 계약 끝내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또 1년 11개월 계약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게 곧바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협력 단체 기관들 그리고 지방자치정부에 다 신속하게 전파돼 가지고 그 시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심지어 딱 하루를 빼고 계약을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고 또 그게 그런 식의 계약을 또 반복하고 그래서 그걸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못 들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아무리 강조를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 부처들이 각자 관련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산하기관은 기재부 관계가 있고 그 행안부는 지방정부 관련이 있고 노동부는 당연히 직접 관계 있고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 비정규직 고용을 하거나 임시직을 쓰는데 그러면 이거를 국무조정실이든지 어딘지 한번 모아가지고 신속하게 어떻게 시행할 건지를 기획을 한 다음에 전파하고 또 예를 들면 적정 임금은 어느 수준인지도 빨리 계산하고 안 되면 잠정적인 금액이라도 정해서 통보해서 이 정도를 권고를 하든지 기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기준을 만들어서 전파하고 계속적으로 쓸 때는 정식으로 고용하고 퇴직금 적정히 주고 11개월 일했으면 12개월 해서 주는 퇴직금보다는 더 많이 줘라 오히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공정임금이라고 이름 붙였던가. 네. 그 빨리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몰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좀 아쉬웠어요. 네. 일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 보도를 보고 저도 놀랬고 대통령님께 또 명구스럽습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몰랐다는 것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대통령 말씀 있고 나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한다고 다 문서를 내렸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리고 2,200개 되는 공공부문 또 지방정부 모두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아, 그랬어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 나오고 나서 월요일 날 다시 한 번 더 모든 지방정부에 다시 한번 문서를 시달했고 또 오늘 행안부 차관님 오셨는데 행안부하고도 공동으로 지방단체, 지방정부하고 간담회도 열 예정이고 어제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제 지키지 않는 곳에는 불시 점검도 시행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랬는데도 못 들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못 들은 거 말을 안 했나 그랬더니 말을 했는데 못 들었군요. 못 들었다는 것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오해였습니다. 일단 그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명도 하시고 예를 들면 일단 보도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 그렇게 인지하거든요.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시행이 안 되나 봐. 콩가루 집안인가 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보는 건 설명을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 마저 시행해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비공개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노동부 장관 오셨어요? 네. 이게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적정임금 얘기도 하고 생활임금 네. 또는 뭐 공정임금 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원래 이제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을 정하는 거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지방정부별로 그건 이제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적정 공정임금 뭐예요 그럼? 적정임금이라는 것은 뭐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적정한 공기를 주고 거기에 걸맞는 적정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예, 사회 경제적인 부분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임금도 마찬가지. 공정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법률적 용어는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절대 안 된다. 네, 최저죠, 최저. 최저. 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전에도 한번 국무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 정부는 정부 공공기관 뭐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뭐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줘요? 네. 왜 최저임금만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안부 지침인가요? 지침이에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이 법으로 이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죠.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는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실 법이 허용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법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하고 뭐 그건 심정적으로 이해하는데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잖아요. 뭐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잘 쓰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근데 그 외 사람들을 쓰면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냐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는 표준 노인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말하자면 지방 정부에서는 생활임금처럼. 생활임금 뭐 어디 한 대는 얼마 안 되고 다 최저임금 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표준 노인 단가. 다른 기관들은 어떠세요? 다른 정부들은? 다른 부처는 어떠세요? 대통령 그게 이제 최저임금 말고 적정임금 예, 줘요? 그게 이제 기관별로 사실은 공무직 같은 경우 다 틀립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 그 좀 소위 저 부처가 힘 있는 부서는 좀 높게 올라가 시작이 되고 뭐 여성 가족 즉 성평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고 이래가지고 제가 예산 실정할 때는 이쪽을 많이 이렇게 올려줬습니다만 한꺼번에 되지는 않고 특히 공무직, 뭐 일용직, 네. 비정규 이건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일종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노동부에서 좀 무슨 선전 작업을 하든지 해서 이걸 인식을 바꿔야 해요. 최저임금은 법이 허용해서 절대로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그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의 대가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죠.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뭐든지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정 임금을 줘야지. 그래서 각 부처에서 고용을 할 때 이럴 때도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서 일용직이든 뭐 이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정 임금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네. 물론 현실적으로 못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정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 동일한 적정 임금이 주어지게 해야 되는데, 정부 역시도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그 정규직, 그러니까 안정된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아요. 그런데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이 더 적어요. 그 최저임금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저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호주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은 더 적게 줘요. 한 5, 60%밖에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 평균적으로.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부부터 먼저 좀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된다. 특히 노동부가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소속 기관 또는 아니면 노동부 자체가 고용 임시직으로 누군가를 쓸 때 정말로 적정 임금을 주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거의 최저 임금 주고 있을 겁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또 공공 영역, 공기업 이런 데도 이 임금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노동부가 그거 좀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요. 정부가 네.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그럼요.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가 정부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 이때 한번 그 실제로 시행을 하다가 나왔는데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 거잖아요. 예, 1년 이상 근무하는 자에 한해서. 근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정부가 그러고 있어요. 정부도 사실은 2년 지나면은 정규직 된다고 이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죠. 계약도 아예 1년 11개월만 하죠. 또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그리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죠. 정부가. 난 민간이 그러는 거 이해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정부가 그러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아요. 예,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그럼 상시지적으로 쏘면 당연히 아니 그게 정부가 먼저 해야지. 노동부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챙겨보세요. 노동부부터 잘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챙겨보세요. 네. 다른 부처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부처에 대해서.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1년 지나면 10%를 더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대충 한 달치를 더. 한 달치 더 주는 거잖아요. 12분의 1. 그 전에도 주세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걸 공정임금. 그래서 나갈 때 더 짧으면 더 많이 줘야 된다고요. 한 달밖에 일 못한 사람은 12분의 1을 줄 게 아니고 더 줘야지. 근데 그렇게 못할 망정.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네, 더 어려운 사람이 더 억울하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조건을 못 해준 망정. 불안정하고 힘없다고 적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 사회적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꽤 길게 얘기한 이유를 잘 감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노동 도둑질이라며 그토록 질타했음에도 현장의 꼼수 계약은 여전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가로채려 11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쪼개는 비겁한 행태를 지자체가 앞장서서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심지어 주무부처인 노동부조차 대통령 지시를 귓등으로 들으며 실태 파악조차 미뤘다는 점은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료주의의 고질적인 병폐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한 공정임금 지시조차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 현실을 두고 콩가루 집안이냐며 매섭게 질타한 거죠. 장관과 공직자들이 책임을 떠넘기며 칸막이 행정에 안주하는 사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준 셈입니다. 상명하복의 틀에 갇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하며 뼈아픈 쇄신을 명령했습니다. 대통령의 호통이 단순한 질책을 넘어 공직 사회의 판을 뒤흔드는 신호탄이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민심을 헤아리는 현 정부를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